중국이 미국의 동맹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보복할 거라는 두려움이 이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은 반도체가 없고 미국은 배터리가 없어요. 강한 두 나라가 절절히 원하는데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게 두려움이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국 어느 나라도 한국을 험악하게 다루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다른 산업에까지 확대시킬 거냐 하는 것이. 자, 본격적으로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씩 여쭙게 될 텐데, 일단 시진핑 국가주석이 1시간 40분 동안의 연설을 통해서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말이 들어가서, 안 그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이런 말까지 하고, 또 최근에 막 그 북한의 미사일도 쏘고 막 이러니까 좀 저한테는 상당히 무섭게 다가왔거든요. 중국이 대만을 향한 어떤 전쟁 도발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대만이 본토로부터 무력 진공을 받았을 때 이것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미국은 자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 개입을 부르게 되고 그것은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군사력 수준에서 경제력 수준에서 미국과 붙었다? 그것은 이제 자살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중국이 단시간 내에 또 일정한 시간 내에는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한다거나 폭격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걸로 보여집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안심이 되긴 하지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경제 전쟁은 더 좀 긴장감이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좀 있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이제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바로 이제 남중국해에서 또 군사 훈련까지 연 걸 보니까 분명 좀 긴장감은 심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대만이라고 하는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의 반도체 전진기지와 같은 곳이니까, 그렇죠. 이 반도체 전진기지를 둘러싼 긴장감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는 도대체 호냐 악이냐, 이거 어느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전쟁 또는 대만과의 이제 전쟁은 우리는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그래서 5나노 이하의 바운드리 첨단 제품은 전 세계에서 대만의 TSMC하고 우리 한국의 삼성 두 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단순 소비만 놓고 자기네 자체 소비만 갖고도 한 35%고, 반도체 장비 역시 중국이 작년 기준으로 봐서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수의 거의 3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시장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이제 3대 반도체 장비 메이커들은 한 30% 정도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이 그 기술 봉쇄를 통한 중국의 이 압박이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긴 하지만, 이것의 효과가 전 세계적인 반도체,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에 공급 과잉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반도체 경기의 회복을 훨씬 더 뒤로 지연시키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고. 자, 그러면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전기차 있잖아요. 자, 미국에서는 어떻게든 배터리의 고리를 중국으로부터 끊으려고 하고 있고,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배터리 공장들 다 미국에다가 세우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요즘에 중국 전기차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유럽 시장에 계속 론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물론 전기차의 산실이라고는 하지만 왠지 이게 전기차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의 양강구도로 가게 됐을 때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산업은 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 것 같으세요?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이제 그 소재 원료들을 우리가 중국에서 많이 갖고 오는데, 이게 가격이 9배 올라간, 이게 반도체에서 흑사를 다 이게 까먹어 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망간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제 리튬이라든지 전액이라든지 이런 4대 배터리 원자재에 있어서 대중 의존도가 50%에서 90% 가까이 됩니다. 중국이 세계 최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미국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금 지원 정책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생태계를 다시 미국의 스타일로 구축하는 데는 5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아마 앞으로 5년 정도 타임 호라이즌에서는 여전히 이제 중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그것을 따라가는 형태, 그리고 유럽과
미국은 이제 가급적 중국을 견제하면서 자체 생산 플러스 한국 기술을 같이 가져가는 이제 뭐 삼국지의 형국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로서는 뭐 미국하고 이제 중국 관계에서 우리는 미국의 동맹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중국이 미국의 동맹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보복할 거라는 두려움 이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강한 두 나라가 절절히 원하는데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게 두려움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반도체가 없고 미국은 배터리가 없어요. 그걸 이제 한국이 두 개를 다 갖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국에서의 동맹의 제외나 중국에서의 보복을 지금 두려워할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과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 한국 기술을 활용한 자기네들의 레버리지의 확대 또는 이제 기술의 국산화, 생산의 국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말씀하신 그 반도체가 배터리 레버리지를 잘 걸어서 이것이 다른 산업에까지 어떻게 이것을 이제 확대시킬 거냐 하는 것이 이게 외교고 이게 진짜 힘이에요. 중국 외부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굉장히 위험하다, 심각하다 얘기하는데 정작 당대회 때는 부동산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체크를 제대로 안 해보고 뭐 최근에 한국에서는 중국의 빈집이 1억 3천만 채가 돼서 저것이 이제 문제가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그것은 뭐 영국에 있는 어떤 이제 연구기관 자료를 봤더니까 그렇더라고. 이제 그게 언론에 나오고 그게 중국의 부동산 위기의 진실이다 이렇게 많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놓고 보면 인구가 14억인데 1억 3천만 채가 빈집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대략 1,500만 채에서 1,800만 채 집을 지어요. 그리고 재고로 보면 대략 한 500만 채에서 많을 때 한 700만 채 정도? 그 정도가 재고예요.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7년 사이클의 사이클로 보면 되고 이것이 정부가 눌러놨던 부동산 위기고 정부가 다시 풀게 되면 저는 리커버를 하는 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그럼 이런 제로 코로나가 좀 언제쯤 끝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중국의 내수는 언제쯤 다시 좋아질 것이며 중국의 공장은 다시 언제쯤 돌아갈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좀 당장 좀 와닿는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내년 3월 양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3월에 코로나 방역 완화, 또 부동산 규제 완화, 그리고 통화량의 증가 이 세 가지를 같이 흔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 보면은 뭐 그 따뜻한 소식이 이제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여름에도 더웠지만 많은 분들이 추웠거든요. 좀 내년에는 정말 따뜻한 일들이 벌어지길. 근데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합리적인 추론을 따라서 이 사고를 옮겨가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길 좀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지 이분과 함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